네, 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준하입니다. 자, 4월의 마지막 주 4월 28일 일요경마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이렇게 크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말씀드릴 건 없고, 일단 뭐 바로 예상을 시작하겠는데, 오늘 준비한 경주는 3경주와 7경주, 8경주입니다. 3경주, 7경주, 8경주. 역시 이 밖에도 뭐 다른 경주에 이제 조교가 좀 괜찮은 마필이 있는데, 다른 상대들을 골라내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경주, 3경주, 7경주, 8경주가 일단 뭐 조교 우수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폭을 좀 좁혀서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경주인데 다른 경주는 좀 그게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3경주, 7경주, 8경주인데 물론 그런 데서 이제 훈련 우수마가 현장에 가서 유준아가 잘못 볼 수도 있죠. 조교 때는 잘 뛰어다녔는데 또 현장에서는 또 조교가 너무 세가지고 아닐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 요 세 개 경주는 훈련 우수마를 갖고 한번 공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4월 28일 일요경마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주거리 1400m 오늘 첫 경주 국내산 6번 마필들이죠. 이런 경주가 이제 보면 이 찬스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이 1경주를 갖고 한 30분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30분은 조금 거짓말이고 거의 한 20분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가속주자라는 마필이 있죠. 블랙슈터 인기마죠. 레이스 비전, 블루드리머, 메세타 이렇게 6마필이 나와요. 6마필이 있는데 이 레이스 비전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갑니다. 이 경주에서 선행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뒤에서 못 올라올 때는 레이스 비전이 지난번에 1300에서 선행을 갔는데 무너졌어요. 아주 쉽게 선행을 갔습니다. 거기다 양호줄이었었습니다. 촉촉하게 젖어있는 그 전경주가 불량줄이었었죠. 근데 그냥 진짜 누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쓰더라고요. 그냥 폭삭 무너져요. 근데 이 496kg짜리 거기다 순말 포리스트 캠프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아침 목요일 날 아침에 김혜성 기수가 이마피를 조교하다가 떨어졌어요. 말이 너무 심하게 끌어가지고요. 제어를 못해가지고 이제 김혜성 기수가 떨어져서 다쳤는데 그래서 자기가 조교를 싹 해놓고 나서 많은 마필들을 조교했는데 이번 주에 말을 못합니다. 아직 부상의 어떤 경중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레이스 비전이 선행을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을 찾게 되죠. 이 경주 같은 경우. 근데 블랙슈터도 그렇고 가속주도 그렇고 이 올라오는데 보면 다 약해요. 직전에 뭐 블랙슈터 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중을 선사드릴지 뭐 쌍승시까지 제가 공략해드릴 정도였었는데 자 오늘은 이제 찬스를 봤습니다. 주중 내내 찬스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마필이 체형도 있고요. 부드럽고 좋습니다. 근데 이마필이 뛴 걸 다 돌려보니까 아직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자세가 좋아요. 자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조교 때 눈에 띄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서 보고 또 동영상을 다시 돌려보고 그랬는데 역시 조교가 전부 다는 아니다라는 게 아마 물론 이제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제가 그런 결론을 내고 이 찬스를 지금 배제했습니다. 단지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번 이마필이 뛰는 걸 잘 보십시오. 꼴찌를 와도 저 마필이 다음번에 써먹을 수 있나 없나를 잘 보시면 돼요. 자세가 좋으면 돼요. 힘만 차면 그런 마필들은 얼마든지 뛰기 때문에요. 아무튼 이 경주는 가속주자 그렇고 블루드리머 메세타 다 믿을 수. 이 메세타 같은 경우는 모래 맞으면요 막 고개 쳐들고 좀 안 가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마필이 대산 캡틴이라는 마필 뒤에서 유승환 기수가요. 자기가 직접 안경을 쓰고 습보를 하는 과정에서 대산 캡틴 뒤에서 따라가는 연습을 해요. 모래 맞는 연습을 합니다. 한 2번 했어요. 2번 했는데 또 실전에 들어가면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유경주는 인기만은 있지만 믿고 배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마가 없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이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이경주입니다. 혼합 4권 3세 이상만 마련 경주인데 지금 이번만 대북만리가 지금 훈련이 상당히 바뀌어 있죠.
뭐 목요일날 출발 연습한 거 빼놓고는 직전보다 상당히 좀 약해졌고요. 이 마필도 몸놀림이 빳빳해서 선행을 좀 나서 줘야 돼요. 나서도 라스트에서 무너져요. 지난번에 1300에서 마지막 활용 타임이 13초 9인데 오늘 1200m예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을 인기마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1300에서 1200으로 내려왔어요. 조교는 좀 약하지만 거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요. 문제는 이제 불꽃태양이죠. 이 마필이 지금 선행을 나서야 되는데 물론 선행 안 가고도 입상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없었고요. 치차로입니다. 이 15조 조교시 박희철 15조인데 박희철 감독이 관리하고 있는 치차로인데 직전에도 조교 안 하고 조교를 안 했다라는 게 뭔 얘기냐면 물론 경주로 훈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보 한 바퀴 타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훈련일까요? 물론 그 마필에 맞는 훈련을 찾는 게 감독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속보 한 바퀴씩을 해가지고 탄다. 이 마필이 뭐 최고 작은 것도 아니고 500kg가 넘어가는데 아마 이제 뭐 어디 아픈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렇다는 얘기죠. 이 등치 큰 마필을 속보 한 바퀴씩 타고 간다. 이거는 조금 정상 패턴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지난번에 박태종 기수를 기승시켜가지고 열심히 타서 졌습니다. 거기에 인기 3위권 3위였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기 3위를 차지해야 될 일이 없는 마필이에요. 여러분들이 박태종이라는 기수 때문에 결국엔 이 마필을 믿은 건데 근데 직전에 조교를 안 하고 그러니까 조교 속보 한 바퀴 타고 나와서 그만큼 뛰었어요. 잘 뛰었죠. 못 뛴 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상대도 약해요. 거기다 뭐 이상혁 기수가 또 기승을 하고 있는데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 뛴 걸 보면 그 조교 갖고도 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은 입상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9번만 비노스프리모인데 선행을 나서야 되는데 지금 안쪽에 너무 빨라요. 대북만리가 있고 불꽃태양인데 아마 이제 김옥선 기수가 무빙이라 그러죠. 휘어 감을 겁니다. 넘어서는데 너무 무리라면 이 마필은 그 자세가 높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이제 아자모트예요. 9주 만에 나왔지만 믿을 마필은 아자모트밖에 없어요. 근데 인기권에 있는 대북만리, 불꽃태양, 비노스프림 이 세 마필이 모두 순발력만 갖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치차로를 여기서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바짝 따라가고 직전처럼 꾸역꾸역 뛴다면 앞에서 무너지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같이 입상할 수 있는 아자모토의 짝이 치차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일단 그런 훈련 내용이 조금은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했다라는 것. 정상적이라는 것보다도 좀 덩치에 비해서 좀 조교가 약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이경주였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 역시 이제 이경주도 이제 예상가들 사이에서 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제 마스터의 이제 승리 기용이죠. 이게 드러난 전력이에요. 드러난 거, 인기마, 드러난 전력. 상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두 마필이 과연 이제 몇 배의 배당이 나올 것인가, 뭐 이제 서로 이제 가불을 방론했는데. 일단 이제 이준철 기수의 마스터인데 한번 선행을 나섰어요. 1번 게이트에서. 근데 오늘 또 1번인데 직전에 이제 외곽 게이트에서 졌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뭐 470km씩이나 나가는 마필 갖고 두들겨서 선행을 가야 될 일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냥 가는 대로 스타트를 해봐가지고 선행을 갈 수 있으면 가는 건데 두들겨서 때려가지고 무리를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2착으로 온다. 굳이 그럴 필요 있냐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번에 선행 못 가니까 그냥 아웃이잖아요. 그 다음에 승리의 권입니다. 직전 경주에 제가 좀 강하게 어필해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역시 뒤에서 올라오는 힘이 있는 마필이에요. 아직 완벽하게 힘은 안 찼지만 역시 이 두 마필이 인기권에 있는데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마필은 12번마 다랑시입니다.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경기에서 이제 순발력이 나오는 마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를 방해한다면 역시 마스터도 죽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거기다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더욱더 불리해요. 대각선으로 치고 나오죠.
누군가가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필이 오버마 더블 파티입니다. 더블 파티가 나와서 선행을 딱 진로를 방해하면 더블 파티가 자기도 죽고 마스터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승리의 기운을 뭐 아무렇게나 타도 오는 말이니까, 자기 능력을 보이는 마필이니까 여기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누군가 찾으니까 12번마 다랑시예요. 다랑시. 결국에 제가 토요일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승리의 기운을 축으로 해서 마스터. 이게 만약에 2배만 넘으면 본전 방어만 하면 돼요. 본전 방어해 놓고 승리의 기운은 복승식의 축은 확실시 되니까요. 다랑시다 때리는 거죠. 이 마필이 지금 체구가 좀 작은데 직전 뛰는 거 보니까 꾸덕꾸덕 뛰어요. 이런 경주에서는 통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뭐 이렇게 썩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록만 갖고, 지난번 기록만 봐도, 물론 이제 그 마스터가 지난번 경주에서 1분 3초 9를 뛰었지만 거의 1초 차이지만 얘는 조금 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스터가 만에 하나 진로가 막혀버린다면 무너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 포인트가 되는 마필은, 노려야 되는 마필은 12번마 다랑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4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3세마 안말경주. 이런 거죠. 이제 지금 인기권에 있는 길손이나 저희들은 스피드 쾌감이 왜 1300을 선택했을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순발력보다는 뒷심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경주에 이제 선택을 했는데, 나머지 마필이 능력이 안 되죠. 펠릭스요, 이것도 안 되고. 길손 같은 경우 지난번에 좀 그랬지 않습니까? 인기권에 있었는데 고개 들고 뛰고 라스트는 좋았고요. 직전에 이제 제이드런하고 이제 같이 맞붙었는데 제이드런이 조금 앞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길손이 좀 뒤에 있었는데 라스트에서 이제 날라오는 탄력은 길손이 조금 더 나았는데 역시 이제 그 고개 들고 뛰는 그런 단점을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10번마 스피드 쾌감입니다. 등치는 좋은데 역시 앞말이다 보니까 좀 보여주는 겉보기에보다는 조금 생각보다는 좀 부진하죠. 근데 이 앞말들이 힘이 찾는 그 시점이 되면 의외의 능력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오래 간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1군까지 딱 간다. 1군 가서 강자를 만나면 앞말들은 순발들 사이에서는 조금 약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딱 한계를 보인 다음에 1군 딱 가면 이제 좀 쓰러지긴 하죠. 어쩌다가, 그러니까 10마리의, 그러니까, 앞말이 있다면, 잘 뛴 말이 있다면, 한두 마리가 딱 가서 1군에 가서, 1군은 같이 가되, 거기서 빛을 보는 마필은 그 정도로 적다라는 얘기죠. 앞말이 그만큼 순말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보이기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스피드 쾌감도 보면 뭐 가능성은 갖고 있는 마필이 오늘 외곽 게이트인데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외곽으로 나오는 이 피코센, 이 모래 맞고 나면 이 마필이 조금 주춤주춤 되는 게 있는데 외곽 게이트가 오히려 힘도 좋기 때문에 밀고 나와도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마필들은 다 쓰는 마필인데 길순과 제이드런이 과연 얼만큼 스피드 쾌감을 라스트에서 이제 덮치느냐고 관건인데, 일단 세 마필로 좀 압축을 하는데 배당의 메리트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뭐 3차권도 고를 수 있는 경주가 아니고요.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뭐 쌍승식이냐, 삼복승식이냐, 복승식 단방이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4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5경주입니다. 국내산 5군 마필들인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대재용 같은 경우 장거리 가면 안 된다고, 거리 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80kg짜리 마필인데 점도 운동에서 유연성이 전혀 없어요. 단거리에서는 힘으로 뛸 수 있지만 겨우 200m 늘었는데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악벽도 있어가지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스타트 나와서 외곽 사행하고 쫓아가는데 보니까 딱 뭐 빳빳하게 이러고 뛰지 않습니까? 자, 7번마 질풍행진입니다. 지난번 인기 1위였었는데 뭐랄까요, 스타트 나오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렇게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러니까 한 템포 늦죠, 상대들보다.
상대들은 쭉 뛰었을 때 얘는 무릎을 탁 꿇고 꼬꾸라졌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래서 이제 이마필이 안에 갇혀요. 갇히는데 역시 이제 이마필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500kg가 넘어가는 체형을 갖고 있지만 다시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올라오지를 못했는데 그것만 아니라면 뭐 이경주에서 꼭 선행까지는 아니라도 선두권에 분명히 갈 수가 있죠. 섀도우 복스 주마루안이 좀 빠른 마필이 많이 있네요. 하지만 이 선에 가서도 이제 직전에 어떤 그 실수만 반복이 안 된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여기 이제 그 놀부 시대가 아마 글쎄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인기를 끌지 모르겠지만 삐딱하게 뛰잖아요. 이 마필은 딱 이렇게 꼿꼿하게 뛰기 때문에 이 대재홍과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운 좋게 선행을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업을 추구를 해서 범피닉스, 프라우드러너 이렇게 이제 공략을 권해드렸었는데 이마필이 와서 이제 초를 쳤어요. 초를 쳤는데 착차가 크지만요. 얘는 선행을 못 가는 순간 그냥 아웃이야. 근데 오늘 경주는 섀도우 박스 주말을 하니까 너무 빨라요. 자, 그다음에 인기권에 있는 2번 플래시 산타인데 지금 9주 만에 나와요. 근데 이마필도 보면 약간 그 악벽기가 있어요. 안으로 기대려거나 뭐 이렇게 뭐 지시에 순응하지 않거나 그래서 조교를 좀 매끄럽게 못했어요. 9주에 비해서 그러니까 출전 주기가 9주인데 그 주기에 비해서 일정이 좀 짧은 것도 있고요. 문세영 기수가 안착을 했는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능력 기수가 기승을 하더라도 능력이 없는 마필은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잘 분석하시라는 얘기 어떤 단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9번 주말안입니다. 지금 2번 입상을 데뷔전부터 입상을 했는데 이 2번 다 모두 어렵게 왔어요. 정말 어렵게 왔습니다. 선행을 나섰는데도 라스트에서 여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직전에 뭐 그 걸음이 무너지니까 조경호 기수가 라스트에서 웬만하면 조경호 기수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붙드는데 착차는 크지만 쓰니까 많이 그 채찍을 대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일기가성이 있습니다. 이마필이 왜 10주 만에 나오느냐? 조교가 안 돼요. 아주 가질 않습니다. 그냥 완전히 서버려요. 그래서 맨 나중에 나와요. 맨 나중에 나와서 혼자 경주를 해서 돌아다니는데 거의 조교를 못합니다. 자, 관악정상입니다. 체구는 조금 작지만 아주 근성이 좋은 마필이죠.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고 조교 내용도 좋고요. 직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글쎄 뭐 이제 거리의 어떤 그 검증이 좀 필요한데 일단 뭐 지금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약간씩 불안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관악정상도 무시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6경주입니다. 국내산 4권 3세 이상마 별정 경주인데 이 경주가 이제 이 점프가 이제 지난번에 갑작스러운 능력을 보였죠. 근데 뭐 사실 기록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서치청자를 추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엉클 브라운 빅 석세스 이렇게 공략을 해드렸었는데 아무튼 점프가 지금 4kg 늘었어요. 선두권에 이제 합류를 해가서 라스트에서 이제 버티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역시 힘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둔해도 이렇게 힘 있는 마필들은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3번 두마입니다. 두마인데 이 마필도 지금 보면 약간 그 발 쓰는 게 조금 높다 그래야 되나요? 약간 높다라고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후구 추진력이 약간 파워가 떨어져요. 완벽하게 힘이 안 찼다라는 얘기죠. 뭐 안 말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일단 뭐 듀마가 지난번에 후지 기수가 기승했을 때 보면 여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6번만 맥켄지 보이 아마 더비를 포기한 것 같아요. 이번 주 남은 5월 19일 날 더비가 있기 때문에 주기가 좀 짧죠? 짧습니다. 한 3주 남았는데 뭐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경주를 선택했다는 것은 1400, 그러니까 1800이면 더비가 1800이기 때문에요. 1800이면은 한 번 더 적응을 한다 치지만 1400에 나온다는 것은 그냥 그 상금벌로 나온다라는 얘기지 더비를 대비한 그런 경주력 향상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선행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마필도 역시 이제 고개가 높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혁 기수가 기가 막히게 탔어요. 운해랑 같이 입상 왔을 때 그냥 옆에 말들은 신경 안 쓰고 자기 페이스만 유지했잖아요. 근데 이쿠 기수는 그걸 모르고 지난번에 도망을 갔어요.
그냥 선행을 가는 대로 다 가져갔다는 얘기죠. 라스트에 딱 덜미를 잡히잖아. 그다음에 이제 10번말 라스트 무대입니다. 요 마필 하나만 지금 그 컨디션이 좋고 아직 보여줄 능력이 더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뭐 우네라든가 맥켄지 보이, 그다음에 지난번 경주 KRA 이제 부산에 원정도 갔다 오고 약간 이제 강적들 틈에서 뛰었는데 가능성은 조금 더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경준 점프, 듀마, 맥켄지 보이, 라스트 무대 뭐 이렇게 조금 더 능력의 우위가 있고, 다링킹 같은 경우는 뭐 바닥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언제 이 마필을 기다리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마필 배팅을 하신다면은 정말 손에 땀을 쥐셔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 경주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앞쪽에서 끝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다링킹까지 배팅권에 가져간다는 것은 조금 너무 분산이 된다. 그래서 네 마필로 좀 압축을 하는데, 일단 이 경주에서는 이제 맥켄지 보이 점프, 듀마 이런 것들보다는 라스트 무대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이 괜찮겠습니다.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유일한 마필이기 때문에요. 6경주였습니다. (1300m) 7경주입니다. 국내산 4군 마필들인데 여기도 위험성이 다분해요. 일단 뭐 블루캠프와 프로메테우스, 그다음에 문세영 기수의 대명 불패인데, 제가 지난번에 그 대명 불패 이런 거 꺾어드렸잖아요. 항해자를 추천해드렸죠. 항해자를 추천해드렸는데 제가 그때 이 대웅이나 허스트 캠프 이런 것들을 못 꺾은 게, 말씀은 그렇게 드렸지만 못 꺾은 게 한이 되는 그런 경주인데, 일단 이 대명 불패는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선행을 좀 나서야 되는데 1700이나 1800이 유리해요. 장거리, 그러니까 이 1300이나 1300, 그러니까 직선이 긴 거리에서 이런 마필들은요, 선행 나서봤자 그렇게 오래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이 기수의 심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특히 이 문세영 기수는, 물론 문세영 기수가 말을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 대명불패라는 말을 타면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1700이나 1800은 50m나 150m의 힘을 쓰지만 이 1400은 보통 200m의 힘을 써요. 기수도 모르게. 막 자리 잡으러 가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마필은 한 100m만 힘쓰면 나스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래도 58kg 부담 중량이죠. 컨디션도 안 좋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안 좋습니다. 딱 문세영 기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 맹신하지 마십시오. 자, 그다음에 가능성 있는 마필은 7번마 프로메테우스입니다. 프로메테우스인데, 이 한성열 기수가 기승했을 때 계속 컨디션 아니라고 제가 이제 다른 데서 말씀을 드렸는데, 직전에는 이제 선행을 가버렸어요. 상대도 약했었고, 그렇다고 해서 라트에서 덩치에 비해서 쌈박한 능력을 보였냐? 물론 여유 있게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그 이마필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이랄까요? 저희가 저게 얼만큼 뛰어야 되는데 그거밖에 못 뛰더라. 이제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마필은 분명히 뛰어요.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지금 컨디션이 회복을 못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한성열 기수가 기승했을 때보다 상당히 월등히 좋아졌어요. 월등히 좋아졌기 때문에 뭐 선행도 나설 수 있고 선의권에서 추입도 가능한 마필이고요. 외곽에 있는 블루캠프 오늘 승군전인데, 순발력보다는 이제 날라오는 그 힘이 좋죠. 그러면서 직전에는 제가 이제 토요일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깡바닥에 있던 마필이 지난번에 이제 중간쯤에 붙어요. 왜냐하면 힘이 차면 얘네들이 그만큼 자기네들이 스스로 뛰려고 하기 때문에 무리에 합류를 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순발력이 좋아져요. 스피드가 나와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잘 안배해주면 또 직전처럼 라스트에 날라오고요. 근데 오늘 주인공은 이 두 마필이 아니라 9번마 두솔 장군입니다. 직전에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어필해드렸죠. 승부수를 좀 띄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시크릿 카드도 가져갔는데 에이스볼, 그 경주가 워낙 판이 부진마판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솔 장군을 골랐는데, 이 착차가 없었어요. 목, 머리, 4분의 3, 목, 이렇게 두솔 장군까지요. 근데 지금 3주 만에 나옵니다. 3주 만에 나오는데, 이 마필의 단점이 뭐냐면 역시 이 마필도 이제 딱딱해요. 몸이 딱딱하기 때문에 좀 라스트에서 이제 그 결정타가 없는데, 이 경주가 좀 대명불패라든가 일길의 나싱배터 좀 빨리 가지 않습니까? 세암골 뭐 이런 마필들이 다 빨리 가는데, 유일하게 올라올 수 있는 마필 프로메테우스하고 블루캠프 이 두솔 장군입니다. 뭐 여기 향후
파티나 이제 샌대표, 뭐 위크제트가 있지만 위크제트는 지금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요 근래 최근에 와서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는 마필이 두솔장군이에요. 근데 얘가 이 선두권에 합류해 갈 수 있는 순발력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잘만 자리만 잡으면 전개가 좀 잘만 나오면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나와서 선두권에 좀 합류를 해 간다면 나트에서 꾸역꾸역 뛸 수 있는 그런 힘은 있어요. 힘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만큼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두솔 장군을 한번 노려서 이 경주를 공략하겠다. 만에 하나 두솔 장군이 아니라면 역시 7번 프로메테우스하고 블루캠프로 끝날 확률이 높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솔 장군의 현장 컨디션을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700m 8경주입니다. 혼합 3군 3세 이상마 경주인데 참 어려운 경주입니다. 특명도 인기마고요. 라온누비도 인기마고 드래곤힐도 인기마고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인데 믿어서는 안 되는 인기마들이죠. 라온누비는 직전에 그 빠른 페이스에서 뛰는 걸 보면 조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특명은 지금까지 이기는 과정을 보면 다 라스트에서 어렵게 이겼어요. 고개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뒤도 좀 덜 차고요. 경험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라온누비가 이 경주에서 선행을 나선다. 얼만큼 버틸 것이냐. 또 거기 안쪽에 럭키디바가 있어요. 럭키디바는 고개가 높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못 버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경주도 빨랐습니다만 상대도 강했고요. 근데 오늘도 역시 이 럭키디바가 선행을 나선다 치더라도 얘는 못 버텨요. 못 버티고요. 반대로 라온누비가 선행을 나섰을 때는 직전 그 빠른 경주에서 따라가고서 나서도 라스트에서 꾸역꾸역 뜯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차분하게 간다면 좀 힘을 안배해서 간다면 역시 라스트에서 조금 더 능력을 내줄 수 있는데 그마저도 이제 안쪽에 럭키디바를 어떻게 해치고 나가느냐 풀어야 될 숙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서 오는 이제 라오라이언, 아르고 프린스 이제 이렇게 두 마필로 좀 압축을 해서 공략을 하고 싶은 경주인데 드래곤 힐이 걸려요. 승군전인데 예전에 이제 불량주로 해서 물론 상대는 약했습니다. 두쿠실러, 킹왕짱, 늘 푸른짱, 위시미 로지즘 뭐 이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필이 힘이 좋아요. 오히려 거리가 승군전이라 해도 힘이 좋기 때문에 긴 거리에서 좀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드래곤 힐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경주입니다. 아무튼 키는 지금 라온누비가 쥐고 있어요. 선행을 어떻게 가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선행을 쉽게 가면 경주를 좀 쉽게 풀어낼 수가 있는 마필인가 하면 안쪽에 럭키디바가 또 괴롭힌다면 또 라온누비도 쉽게 아직 거리 검증이 안 돼 있고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거기다 안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경주를 풀지는 어렵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르고 프린스냐 야오라이언인데 일단 뭐 야오라이언은 바닥에 있고 아르고 프린스는 좀 앞쪽에 그러니까 선두권에 갈 수 있는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르고 프린스가 조금 더 입상권의 복승식 그러니까 배팅하는 데 입장에서는 좀 축으로 공략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8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9경주입니다. 혼회전 3군 3세 이상만 핸디캡 경주.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 승부 경주 말씀을 드릴 때 3경주, 7경주, 8경주 그랬는데 제가 요 경주수를 동그라미를 잘못 쳐놨네요. 9경주입니다. 9경주. 9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같은 경주를 승부처로 삼을 리가 없었죠. 제가 뭘 표시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9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컨셉 리처블이 있고요. 불멸신화 있고 서해 아침 대시보 있는데 이거 믿어서는 안 되는 마필이에요. 컨셉 리처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앞말들의 한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두 번 지금 컨셉 리처블이 이겼지 않습니까? 선두권에 합류해 가서 이겼는데 이 마필이 뛰는 걸 보면요. 물론 앞으로 이제 힘이 차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결정력이 없어요.
야 무슨 소리냐 12초 8을 뛰고 13초 1을 뛰고 기록이 이렇게 좋은데 물론 이 경주에서 입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마피를 뛰는 걸 가만히 지금 계속해서 몇 번을 들춰봤는데도 한 번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질 때는 확 무너집니다. 지난번처럼 이렇게 두 번의 경주에서 최고의 어떤 경주 전개가 나와야 되는데 최적의 전개가 나와야 되는데 50.5, 51, 오늘 55예요. 8주 만에 나오고요. 물론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마필 지금 특히 이 두 번의 경주를 보면 이기는 그 과정이요. 뭐 선두권에만 딱 합류해서 가는 안쪽에 가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참았다면 라스트에서 튕겨져 나와야 되는데 뭐가 안 튕겨져 나오더라고요. 안 튕겨져 나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박태준 기수의 수프른 갤러프 12주에 있었던 말. 그 전에 김영준 기수가 탔는데 선행 뒤에서 차적으로 탔어요. 진짜 딸딸딸 맸습니다. 새총도 그렇게 정말 뭐 있는 힘껏 잡아당겼다가 놨는데도 라스트에서 폭사가 잤습니다. 지난번에 또 못 오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최적의 전개를 두 번 끌어냈는데 그렇다면 그 정도의 어떤 그 스피드가 나와줘야 되는데 생각 밖에 어떤 그 스피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시보이입니다. 대시보이도 기복마죠. 기복마. 왜 기복이냐? 고개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이 서승훈 기수가 기가 막히게 참았잖아요. 거의 뒤에 있었어요. 뒤에서 꽉 참았잖아요. 뭐 아이리스고 실비아 그리고 백전필승이고 뭐 다 그만큼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참는 놈이 그러니까 그런 경주에선 누가 많이 참느냐에 따라서 라스트에서 이제 이 어떤 승패가 갈리게 되는 건데 잘 참았어요. 그다음에 서해 아침이 있고요. 서해 아침이 지금 훈련 일정이 상당히 긴데 긴가민가 합니다. 컨디션은 좋은데 얘는 아무리 컨디션이 좋아도 실전에 들어가면은 이게 엑스플로이트의 활동이에요. 제가 많이 속았어요. 이게 이마필 500km 나가는데 35년을 뛰면서 여태까지 2등치에 하자가 없어요. 정말 어디 하자가 없어요. 예시장 가서 봐도 그렇고 조교 때 뛰어다니는 거 봐도 그렇고 하자가 없는데 근성이 없는 거죠. 근성이. 근데 지금 컨디션은 너무 좋아요. 왜 박태종 기수를 기승시켰을까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컨디션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 이런 거 갖고 상금 한번 벌어보자. 잘 타는 기수 태우자. 뭐 그런 의미겠죠. 아무튼 저도 음악필을 조금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요. 불멸신화입니다. 3착 승부를 했는데 뭐 직전에 뛰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뭐 조경호 기수가 뭐 승부를 했네 안 했네. 그런 거 여러분 따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잖아요. 이마필 안 된다고. 이렇게 일이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3착은 오기는 왔습니다만은 이마필이 그 전에 1월 12일 날 뛴 걸 보면 그 능력을 다른 마필에게 대비를 해보면 이마필이 센 마필이 아니라고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말씀드렸잖아요. 센 마필이 아니다. 뭐 현장에서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여러분들이 이마필의 어떤 능력을 세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배팅하죠. 못 들어왔어요. 기수 욕해요. 안 갔다. 승부 안 했다. 이렇게 하는데 좀 더 냉정하게 보십시오. 자꾸 색안경을 끼면 계속 여러분들은 그 말에 배팅할 수밖에 없어요. 냉정하게 그 마필의 능력을 딱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결코 그 마필에게 배팅할 수 없습니다. 잔소리였었고요. 자, 이제 13번만 새청자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진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베 기수가 타고 입상을 했어요. 그럼 지금 하만식 기수 이제 소위 하만식 기수 보고 이겨달라고 기승시킨 거지 이게 져달라고 지금 기승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주에서 선행은 나설 수 있겠네요. 톱 스페셜인가요? 이마필 있고 플라우 마운틴 있고 일단 새청자가 나설 수는 있는데 제가 직전에 왜 추천을 해드렸냐면 경주가 느렸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렸어요. 쌍승식 축으로 추천을 해드렸어요. 선행 갑니다. 쉽게 선행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행 쉽게 안 갔어요. 붙들고 가긴 했습니다만은 안쪽에 있는 마필이 뭐죠? 그 마필 점프요. 점프를 넘어서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라스트에서 이렇게 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만은 최고 좌우서 그런지 시원시원한 주폭은 안 나왔고요. 기록이 늦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새청자는 오늘 하만식 기수 이마필이 인기만은 아닐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경주가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추천 경주인데 누구냐? 브레이브마입니다. 브레이브마.
그러니까 이런 걸 아시면 돼요. 이마필이 예전에 뛴 게 있어요. 잘 뛰었습니다. 잘 뛰었는데 지난번에 왜 못 뛰었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마필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요배통, 허리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한쪽 뒤가, 제가 이제 예를 들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디스크가 있는데 이렇게 뭐 조교보다거나 오래 걷고 그러면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이렇게 찌그덕찌그덕 걸어요. 약간 이렇게 정상적으로 걷지 않습니다. 근데 이 브레이브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말은 네 다리 동물이기 때문에 한쪽 다리는 잘 들어가도 이쪽 허리가 아프면 이 뒷다리가 짧게 들어가요. 그게 파행처럼 보이는 거죠. 파행이죠. 근데 그런 마필들은 참아주면 돼요. 안배를 해주면 돼요. 안배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허리가 아픈데 정말 열심히 뛰거나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까? 살살 걸으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살살 걷다가 마지막에 한번 힘을 써주는 거죠. 근데 이마필의 능력을 보면 능력은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능력은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조금 무리해서 전개를 펼쳤기 때문에 지난번에 폭삭했는데 김영진 기수는 그렇게 안 타요. 이 기수는 보면은 거의 다 붙들고 타요. 거의 다. 그러니까 딱 알맞는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경주에서 유일하게 날라올 수 있는 힘 있는 마필이 브레이브마하입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이제 브레이브마하가 축으로 공략을 합니다. 뭐 말씀드린 컨셉 리처블, 대시보이, 서해 아침, 불멸시나 뭐 이런 마필들 사이에서 좀 상대를 골라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구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700m 10경주입니다. 국내산 2군 3세 이상마 별장 경주. 참 어려운 경주입니다. 정말 미단할 수 없는 경주인데 이 경주에서는 아마 제가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공략을 좀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주에서 능력이 가장 좋은 마필이 비바켓입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한 2번 졸전을 펼쳤는데 문세현 기수가 안착을 했고요. 전 정말 이번 주에 조교 뭐 한 서너 마리 봤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비바켓이 있습니다. 왜 비바켓이 있냐? 지금 3주 만에 나오죠. 3주 만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조교 패턴 한번 보십시오. 직전까지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전에 3월달에 작년 2월달에 뭐 3월달에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번에 조교를 살살 했습니다. 왜냐? 조교 살살 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동안 계속 피곤이 누적된 상태에서 그냥 조교를 세게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스포가 없습니다. 말이 지금 너무너무 경쾌해요. 그동안은 뛰어다니기만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자기 스피드는 보여줬지만 상당히 지금 컨디션이 좋고요. 예시장에서 이제 컨디션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주가 또 후차권이 애매해요. 뭐 선행가는 여의골도 이거 뭐 지금 거리 검증이 안 돼 있죠. 샌드장 요즘 와서 그렇죠. 와일드캣 뭐 직전에 우연히 들어온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벤트킨, 어필링 제일, 디데이 플러스. 기본 능력만 놓고 따진다면 디데이 플러스가 가장 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디데이 플러스도 조교 강도가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롬마필도 지금 체중이 한 10kg 정도 빠져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뭐 껍데기 지금 외관상 컨디션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좀 비바켓의 짝을 제대로만 찾으면 짭짤한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주가 이 경주 10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바켓이 경주의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800m 11경주입니다. 국내산 1군 마필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10경주 적중시켰다면 얼른 퇴근하십시오. 얼른 퇴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주 여러분들 배팅을 하셔도 결코 적중시킬 수 없는 경주입니다. 물론 적중시킨 사람이 있으니까 배당이 나오겠죠. 근데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리얼빅터 56kg입니다. 최근에 나이 먹어가면서 제가 그랬죠. 한번 57 막 이렇게 높은 부담 중량을 다뤘던 그 인류마들 있지 않습니까? 대견, 신세대 뭐 이런 마필들 한번 추락하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날개가 없습니다.
53kg에 간신히 들어왔는데 다시 56kg 올라갔죠. 이거 뭐 어떻게 배팅을 하죠? 그다음에 천둥번쩍 지금 컨디션은 좋은데 상당히 좋습니다. 컨디션만 놓고 따지면 14마리 중에 이 천둥번쩍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뛴 상대를 보면 얘를 축으로 해서 배팅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샤프 컨셉 1700까지만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강한 상대들 틈에서는 약한, 그러니까 2군에서는 1800, 1900까지 인정이 되지만 상대가 강해지면 거리가 좀 짧아야 돼요. 1700까지 정도만 인정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역시 리얼 빅터 수성 BF에게 마지막에 덜미를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1700이 1700,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 같은 그런 거리에서 선행을 좀 나서 줬을 때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이고, 스피더스 승분전이죠. 지난번에 간신히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필이 지금까지 여태까지 뛴 걸 쫙 보면 라스트가 거의 없어요. 역시 이제 앞말이 한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마필이 이제 어떤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 혈통 좋고요. 4살짜리고 아직 완벽하게 힘이 찼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변할 소지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뛴 걸음을 봐가지고는 오늘 이 경주에서 아무리 문세영 기수라도 좀 끌고 들어오긴 좀 어렵고요. 뭐 캐롤라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브라더스입니다. 7살짜리인데 어떤 예상가가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일단 5살 이상, 6살, 그러니까 6살 되면 사실 지는 애거든요. 막 하얀 기로 접어들어요. 6살 후반 되면은 접어드는데 7살짜리예요. 물론 이제 경마라는 게 그때 그 경주마다 입상마를 찾는 게 이 경마지만 7살짜리 지금 사람으로 치면 한갑 넘고 진갑 다 돼가는 마필이거든요. 역시 이제 그래서 그런지 조교 때도 보면 이 마필이 원래 악벽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최범현 기수 십자인대 끊어지게 했던 마필인데 스타트에서 이제 잘못 그 악벽을 부려가지고 떨어졌죠. 근데 이 브라더스가 아직까지도 그런 게 남아 있어요. 주인공 기수가 그런 것들을 잘 어떻게 그 제어를 해가지고 조교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남아 있어요. 안으로 기대는 그런 악벽이요. 그런 악벽이 있고, 돌풍강호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마필은 제가 단거리에서만 무조건 되면 다 단거리에서 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렸던 마필이에요. 근데 아직 장거리는 안 되고요. 자, 수성 BF입니다. 박으른 기수가 기승전지를 먹었어요. 6일을 먹었으니까 지금 한 주 지났으니까 그 전주에 수성 BR을 갖고 먹었는데 조교가 상당히 달라졌죠. 자기가 탈 때는 물론 이제 뭐 말이 뭐 꼭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그 어느 때보다 조교가 좀 약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싱그러운 아침은 좀 일정이 좀 짧지만요, 컨디션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일찍 퇴근하라고 말씀을 드리셨냐면 1900이 어울려. 1800은 너무 짧아요. 물론 상대는 약하기 때문에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1900, 그러니까 추임마가 깡바닥에 있는데 앞에 비가 빠르면요, 경주가 흐름이 빠르면 추임마들이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거리가 짧았을 때는 오히려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1900이 딱 어울리는 마필인데 1900도 지금 결정력이 떨어지잖아요. 물론 다 상대는 셌습니다. 지금 이 순간 탐나 선택은 아니에요. 많이 피크 이런 마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이제 거리가 친구는 아침에 조금 짧아요. 짧기 때문에 제가 일찍 퇴근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주에서는 제가 뭐 축 선정도 좀 그렇고요. 뭐 그렇습니다. 1번 리얼 빅터, 브라더스, 수성 BF, 싱그러운 아침 이런 마필들이 팔려줄 건데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인데 너무 맹신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의 마지막 주 4월 27일 토요 경마, 그 다음에 또 4월 28일 일요 경마 모두 마쳤습니다. 역시 이제 월말 경주답게 좀 약간 혼전 경주가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밀한 분석 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글쎄 뭐 이제 또 봄이 되다 보니까 한겨울의 어떤 그런 경주로 변수, 그다음에 마필이 현장에서의 어떤 컨디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꼭 숙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몸에 배 있어야지 분석하는데 조금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좀 신경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마필의 컨디션 다시 한번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며 4월의 마지막 주 예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